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돌아온 들깨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어제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지 180일 만에 결론을 발표를 하고 특검 수사는 종료가 된 건데요. 여야 반응이 모두 좀 냉담한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에서 밝혀야 될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좀 무리한 수사였다. 애초에 무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리하고도 강압적인 그런 수사 행태를 통해 가지고 이건 영장 기각률만 보더라도 조은석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강압적인 수사를 갖다 했는지 그건 딱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비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누가 이걸 납득하고 이해를 하겠냐 이거야. 자신들이 그렇게 내란 특검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 일방통행식으로 여야 특검은 보통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여야 했죠. 합의에 의해서 특검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수사 시기와 내용 범위 규모 기간 이런 게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번처럼 이 내란 특검이 만들어질 때처럼 일방적으로 아무리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특검이 만들어진 지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검은 특검 초청 권한도 야당이 행사하지도 않았어요. 보편적으로. 네. 근데 범여권에서 했죠. 범여권에서 했죠. 자, 그런 조은석 특검의 그런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미진한 수사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갖다 지금 현재 다 뭉개버리고 난 이후에 오로지 특검 세상반이 지금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네. 그런 자신들의 특검도 믿지 못해가지고 믿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은 조희대 대법원도 계엄사하고 이렇게 이제 다 내통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이 계엄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다. 그렇게 탁탁탁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하고 계엄사하고 통화 내역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아무런 연루 관련성이 없는 걸 발견해요. 되려 계엄사에서 대법원 보고 판사를 갖다 보내달라 그랬지만 되려 대법원은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자신의 오판이지 이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범보수 우파 진영이 또 관련 공무원들이 가담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12.3 비상계엄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조은석 특검이 어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왜 했을까 이걸 밝히는 게 핵심이었는데 조은석 특검에서 내린 결론은 일단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은 계엄을 하기도 한 해 앞서서 2023년 10월 이전이다 이렇게 특정을 했고 목적은 그거였다. 자신을 거스르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내 위주로 다시 재편을 하겠다 뭐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아까 뭐 대법원과의 연루설 이런 것도 다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하셨는데 한 가지 의혹이 더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가 이 계엄에 가담을 했다, 모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거는 김건희 여사 연관성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담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개입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일날도 김건희 여사는 대려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에 있었지요. 그래서 대려 그걸 뭐 성형외과에서 진술도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하루 전에 비상계엄이 내일 있다 그러면은 어느 아내가 아무리 뭐 국정 운영은 대통령이 하는 거 자신은 내조만 한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알았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의사결정에 상당히 절대적인 부분이 많지만은 이 12.3 비상계엄은 어떤 행태로든지 관련되지는 않는다. 김건희 여사와 무관했다. 예. 근데 그걸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계엄 선포한 이후에 대통령 부부가 크게 싸웠는데 김건희 여사가 너 때문에 모든 걸 망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예.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당일 이제 13 비상계엄 이후에 예.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큰 다툼 싸움이 정말 큰 싸움이 났대요.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담당 행정관이 이걸 갖다 특검에 이제 진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 때문에 다 망했다. 그 당시에 약간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사실상 이제 여사가 화를 많이 냈다. 예, 그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때 이제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야측인 민주당 중심으로 그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고 그때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건 좀 김건희 여사 문제는 털고 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오히려 독소 조항 제거하고 우리가 협상을 하자 그렇죠. 이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일간은 그때 이제 김건희 측에 좀 가까운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도 웬만큼 이 부분을 국정 운영에 자신의 이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여하간에 늘 정쟁이 그냥 이렇게 장기화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되고 네. 이런 정치적 부담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는 이걸 자신이 일정 부분 털고 가는 그걸 결심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측근들이 좀 일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시. 본인의 특검을 받을 생각이 여사는 있었다. 그런 보도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13 비상계엄 이게 막 터지고 나서 바로 계엄 해제 의결되고 또 대통령 자신은 이제 탄핵소추 국회에서 의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이 싸움이 벌어진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 망쳤다는 거지. 아까 뭐 대법원 얘기도 하셨는데요. 지규현 부장판사도 뭐 여기 있어서 수사 대상이었는데 특검이 무혐의 처분을 좀 했거든요. 내란 특검이 발표한 걸 보면은 그동안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뭐 여권 쪽에서 나왔던 주장들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이 있고 또 그런 연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계엄에 대한 또 찬성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맞춰간 거 아닙니까? 물론 좌파 그 민주당 성향의 인사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는 이루어졌지만 네. 막상 조은석 특검이 아무리 털어봐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과 연루되고 관련성은 어떤 경우도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영장도 계속 기각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사법부를 좀 압박을 하면서 맞춰진 결론을 향해서 좀 결론을 내지 않으면 뭐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런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분명히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행할 걸로 보세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예. 이걸로 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청문회 내지는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 내지는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네.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걷어차서 김만배 일당들에게 수천억 개, 7천억 대의 천문학적인 그런 개발 이익을 특혜를 갖다 줬잖아요. 예. 또 뭐 요 근래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뭐 인사청탁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현지 인사청탁 문제도 있었고 예. 많은 내용들이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련성은 없지만은 지금 특검을 또 요구하는 그런 지금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느 하나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야당의 요구에 따라서 국회에서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특검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서 6개월 동안
특검 기간까지도 연장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런 내란 특검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제 해병대 특검을,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만 남았잖아요. 그것도 예. 12월 28일이면 이제 끝나는 건데, 네. 이걸 종합특검이라는 형식으로 모든 걸 다 또 할 수 있는 그런 음. 특검을 출발시키자는 거고, 이거는 다른 이유 없어요. 내년 6.3 지방선거까지는 끊임없이 내란 제1야당 프레임을 끌고 보수 우파 가고. 진영 국민의힘 니네들은 네. 내란 프레임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뭐 지금 법원의 재판 과정이라든지 또 12.3 비상계엄 이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추론해서 국민들의 정서적 감정을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끊임없이 쏟아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종합특검을 지금 추진하는 건데, 저는 이거 별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국민 여론을 좀 보면서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정부 여당 이거 입장에서. 하려면 맞물리게 예. 통일교 특검을 해줘야 돼요. 그 어제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플러스 개혁신당까지 나서서 두 당이 힘을 합쳐서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 공동 발의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 검토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특검이 만능이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국민의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을 돌려주고 싶을 것 본인이 같은데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어느 두 예. 단입니까 이게. 본인들은 계속 특검 하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통일교 가지고 가장 큰 재미를 본 집단 정치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통일교 예.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로 이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사결정을 갖다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수 우파 진영의 그런 합리적인 진영의 어떤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 저 당은 해체되어야 될 정당이다. 그렇죠.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들어 갔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그 자세하고도 상세한 내용을 다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택적 판단에 의한 선택적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당사 압수수색 그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통일교와 국민의힘은 이 보수 진영은 떼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 그런 형편없는 정당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막상 특검 수사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더 기뻐요. 나오고, 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완전 민주당 중심의 통일교하고 관계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문재인 정부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일본하고 해저터널 이걸 갖다가 통일교 수군 사업을 위해서 예. 접근한 그런 많은 민주당 인사들 네. 그리고 많은 민주당 또 인사들에게 금품 살포뿐만 아니라 뇌물성 살포, 정치 자금 이런 것들을 막 살포를 했다. 그게 특검이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통일교 같이. 그래 좋아요. 국민의힘도 관련성이 있다고 하니까 니네들도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다 한번 근데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특검은 지금 이제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설거머니 이것도 결국은 뭐 이 진실을 덮을 수가 없잖아요. 특검 내부에 수사하고 참여했다가 검찰에 복귀한 사람들의 또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경찰 다시 수사를 이첩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것도 4개월이 지나가지고. 예.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은폐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공소시효까지도 걸리고 있는 사안인데 음. 시간을 끌었다는 거죠. 네. 이거야말로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되는 사안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이런 거 다 미진하니까 네. 뭐 해병대 특검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네요. 이 두 가지 특검 이거 미진하고 시간 부족이었으니까 이거 종합 특검 가자. 이거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외에는 어떤 그러니까 것도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본인들이 임명한 특검으로 진행했던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두 개가 미진하다고
종합특검 해야 된다 이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특검이 만능이냐 이러면서 못 받겠다라는 논리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의 그런 어제 뭐 일구에 가치 없다고 딱 끊는 거 보고 저런 친구가 집권당의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예, 대한민국이 지난번 자신이 그냥 추석머리 밥상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조직법 뭐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아무런 지금 현재 형사사법체계에 대책 없이 그냥 검찰청 해체쇼를 갖다 벌린 친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지기현 부장판사 이런 뭐 사람들이 특검에 계엄의 내란에 다 연루돼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법개혁 해야 된다. 이 사법개혁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국민 여론 저항에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대러 용산 대통령실 자기 진영에서 이걸 말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사항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단의 결기를 보여야 된다 생각해요. 특단의 결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장동 항소 포기 때 네. 그때도 한번 기회였고 그때 장외로 나가긴 했는데 그 장애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이 뭐,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이 통일교 지금 현재 한학자 지금 현재 천정궁에서는 280억 상당의 금고에 그 현찰이 쌓여서 예,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어떻게 네. 만들어진 건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집니까? 이런 부분이 특검 절대 민주당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요소가 지금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나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이 있어요. 통일교 사건이요. 예, 통일교 사건이. 일단 경찰에서 사건 넘겨받은 다음에 어제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뭐 통일교도 다시 들어갔고 이런 상황인데요. 경찰에서는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거 가지고는 수사가 좀 힘들다. 뭐 이런 불만이 있는 걸로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특히 검찰 수사권이 이제 날아가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모든 수사는 자신들이 해야 되는데 좀 그 보여줘야죠, 이제. 수사 영장을 이번에 보여줘야죠. 네. 근데 수사 영장을 보여주기 전에 뭐 벌써 죽는 소리부터 해 들어가면은 그럼 이 자신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건지 예. 어느 정도까지만 뭐 신용만 하고 말 건지 국민들은 벌써 그걸 우려한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호재성의 어떤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서 이걸 잘 활용해야지 어떤 반전을 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판을 만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당내 갈등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갈등 조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어제 당내 인선이 있었는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선임이 됐고요. 또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김민수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는데 조금 이제 강성 발언을 하시던 두 분이 이제 당직에 임명이 되다 보니까 이걸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막 그런 일부 당내 인사 가지고 뭐 국민의힘 미래를 전부 다 이제 점쳐볼 사안까지는 아니지만은 많은 우려는 현실이죠. 네. 결국은 이제 장동혁 당대표도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많은 또 대화를 통해서 좀 제가 뭐 또 선배로서 또 이야기도 좀 해주고 하지만은 결론은 민주당 중심의 범여권 세력들이 이 보수 우파 진영을 갖다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 그 프레임에 내란몰이에 예. 가둬두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보수 우파 진영을 결집해서 사실상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보수 우파의 결집을 넘어서서 결론은 심판자인 중도층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소구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내년 이제 6.3 지방선거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6.3 선거를 갖다 국민의힘이 만약 실패해버리면은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기반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2030년도에 작년에 총선 실패했죠. 올 6월 달에 이미 뭐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권력 대선도, 넘어가 있죠. 네. 6월 3일 만약 지방선거마저도 져버리면 어떤 기반 가지고 대선을 치를 겁니까? 다음 총선을 또 치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중도 예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란몰이 척결을 위해서 내란 세력들을 갖다가 척결을 하자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에 국민의힘을 갖춰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지금 추구했던 이 민주당 세력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야당은 국민적 여론, 그러니까 국민적 신뢰가 확보돼야만이 그 국민적 여론으로 그 민주당의 지금 몰지각하고 무지막지한 이런 뭐 정치적 행위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상황은 여대 야수상 그쵸.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결국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는 결국은 국민의 등에 없는 그런 이제 스탠스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해찬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나 김민석 최고위원회 국민소통위원장은 이제 보수 우파 결집의 마지막 종집으로 예.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다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연말 연시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제는 털어야죠. 아, 이제 당의 운영 기조를 바꿔야 기조라든지 된다. 방식, 아. 본인의 워딩 모든 예. 걸 다 바꿔야죠. 지금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좀 알려진 건데 장동혁 대표가 재선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12월이 지나면은 당의 기조를 바꾸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의원님 얘기랑도 좀 비슷한 맥락인 제가 것 이 같은데. 방송에서도 논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장동익 대표는 저게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우리 진영을 갖다 결집하기 위해서 내가 할 만큼 했다. 자, 그런다면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여기서 져버리면은 정말 끝장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도층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당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 적극적 지지층으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지금 과정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정치라는 것은 선거가 실패해버리면 모든 게 끝장나는데 네. 그걸 지금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그걸 모른다면은 정치를 왜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12월이 지나면 뭔가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좀 보통 지켜봐야 12.3 된다? 비상계엄 뭐 예. 1년 딱 그때가 좋은 기회다 이러셨지만은 뭐 대표 판단에서는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보수 우파 진영의 자신의 소구력을 예. 더 확보하는 네. 뭐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겠죠. 근데 지금 최고위를 열 때마다 공개적으로 좀 충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어떤 당 지도부가 민심을 보지 못하고 가는 부분, 뭐 짠물에 비유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신뢰도를 의심을 하면서 두 사람이 계속 충돌을 빚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건 선별해서 괜찮나요?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절대 한 진영에 이렇게 함몰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은 의외로 진보 좌파 진영보다 다양성이 추구되는 정당이에요. 그렇게 이 다양성 속에서 당의 경쟁력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예. 그런 정치력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양자는 양양자 최고위원으로서의 지금 이제 중도층의 소유를 가지는 그런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 합리적 보수가 되자는 그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는 그 목소리대로 존중되는 거고 네. 또 김문수 최고처럼 쟤네들이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 내란몰이로 끊임없이 6.3 선거까지 가는데 가장 우리 당의 큰 정치적 자산 기반인 보수 우파 진영을 더 크게 결속하고 가자. 이 목소리도 그러니까 이 다양성 속에서 경쟁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네.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결국은 당이 변화하고 자정 노력을 통해서 저렇게 쇄신돼서 책임지는 모습도 있고 그래도 제1야당 국민의 힘을 실어줘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그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구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싸워야 된다고 봐요. 싸워야 된다. 그 대신 뭐 이 정치적으로 뭐 어떤 뭐 나는 이상한 생각들은 전혀 안 할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네.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끊임없이 싸워서 결국은 6.3 지방선거까지 한 6개월인데 네.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힘이 50년 넘게 집권을 경험한 이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그걸 극복한 사례
그리고 2024년 윤석열의 또 사례. 이렇게 해서 보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과정이거든. 국민들은 네. 그 과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치열하게 뭐 싸우고 어쨌든 한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싸우는 그리고 거니까 결론은 그렇게 이제 결론은 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 결론은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고. 예.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럼 연말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은 이제 최고위원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관둔 최고위원들이 있어서 내년 1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잖아요. 최고위원 보궐선거. 근데 뭐 명청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례적으로 출마를 하면서 당대표를 저격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도부에서는 일단 민주당에는 친청은 없고 친명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화에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뭐 집권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죠. 그렇죠. 그 절대 권력 친정집에서 당대표가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면은 그 당대표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집권당 당대표의 숙명적 한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하면은 그 집권당은 많은 당정 협의를 통하고 또 집권당으로서 책임도 가지고 또 그 정부를 또 관리할 수 있으니까 힘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정치적 갈등은 늘 내재하고 있어요. 당청 간에.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저는 자기 정치를 통해서 결국은 이재명도 대통령, 저런 범죄자도 대통령 되는데 왜 내가 대통령 돼? 나는 정통적인 운동권, 학생 운동권에서부터 반미 운동에서부터 나는 끊임없이 이 땅에 뭐 나름 자기는 운동권 세력으로서 충분한 정치적 경험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못해? 이런 건데 예. 저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6개월 동안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검찰 개혁이나 또 사법 개혁까지 쭉 끌어 모아오고 있었지만 이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나는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이미지가 뽀쪽하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자신보다 더 강한 정청래 당대표의 저는 쉽게 말하면 집권당 대표로서의 저는 모든 걸 저렇게 강행하는 저기에 살짝 제동을 거는 이재명 대통령. 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로부터 안정적인 대통령 그런 이미지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짜고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느냐 말이에요. 다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약간 시간을 약간 늦출 뿐이고. 약간의 국합, 배드캅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역할 지금 분담을 이제 해서 하고 있는 부처 것 업무 같다.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딱 모습 보면 나오잖아요. 예. 왜 한당 공기가 지금 나오고 제2 건국 전쟁이 왜 나옵니까? 네. 이제 이재명 본색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그런데 예. 거기에 정청래 지금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홀로 서기? 나는 그 의미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명천 대전 사고 이런 거는 뭐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출마한 사람들 어떤 구도를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우리 친청은 없어라고 하지만 정청래 대표와 좀 가까운 분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해서 약간 구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 저는 추석 때 예.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막 그때 뭐 KBS 뭐 MBC 할 거 없이 뭐 지상파 종편 막 나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했어요. 당 지도부와의 어떤 그만큼 이제 당정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메시지를 날리고 견제를 때리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금 수그러지고 있는데 이번 문제도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뭐 그것 때문에 사태가 돼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뭐 대통령의 어중을 갖다가 자기가 깊게 진짜 받들어든다면은 흔히 말하는 정청래 정청래 지금 당대표 진영의 사람들을 안 내보내면 됩니다. 예. 그럼 말기면 되거든. 네. 근데 나왔잖아요. 내보내잖아요. 대려 네. 숫자도 더 많아요. 예. 예? 대리전 맞네요. 그럼 그럼 아니라고 대리전이죠. 하지만. 예. 예? 이것도 하나의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중요하죠. 예. 아주 중요하죠. 네. 요 근래 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의 업무 보고다 뭐 여러 행태를 통해서 국민의힘 기관장을 갖다 망신살 쓰고
그렇게 해서 급박해가지고 결국은 사퇴를 종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면서 결론은 자기 진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게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네. 그게 정청래가 지금 까불어대는데 이거 일정 부분 내가 여러분들의 손을 좀 대통령이다. 봐라. 네. 일표자가 그렇게 해서 무산된 거거든. 아, 알겠습니다. 민주당 흐름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의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